안녕하세요. 오늘 제23과 확률에 대해서 공부해 보실 텐데요. 이제 확률 단원을 처음 시작할 때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는 뭘 배우셨냐면 경우의 수 구하는 걸 배우셨어요. 경우의 수를 구해야만 확률을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지난 시간까지 배운 여러 가지 경우의 수 구하는 공부 많이 하셨어야 되는 상황이고요. 왜 그럼 경우의 수로 끝나지 않고 확률을 구하느냐라고 말씀을 드린다면, 자, 이 확률이라는 단어는 통계라는 단어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통계라는 단어 1학년 때 아마 배우셨고 곧 3학년 때도 배우시게 될 텐데요. 통계라는 단어는 어떤 단어이냐면 이미 발생돼 있는 사건들의 자료를 다 조사해서 정리하고 그 정리되어 있는 걸 보고 또 특징이나 어떤 이해 같은 걸 하시는 게 바로 통계라는 단원이라면, 이 이미 조사되어 있는 여러 가지 자료들을 근거로 해서 앞으로 일어날 일을 예측하는 것이 바로 확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이 하루에도 수십 번씩 듣는 대표적인 확률이라는 단어가 뭐예요? 내일 비 올 확률이죠. 태풍이 올 확률이죠. 지진이 일어날 확률이죠. 가장 이제 일기예보에서 많이 쓰기 때문에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데, 그렇지 않고 인간은 항상 미래를 예측하면서 살아가는 동물들이에요. 따라서 확률이라는 단원이 상당히 중요한 단원이라는 걸 아실 수 있을 거고, 이 확률을 공부하실 때는 비율로 일어날 비율이 자주 일어날 것이냐, 뭐 아니면은 자주 일어나지 않느냐, 그 지진이 일어날 확률이 90%다 이렇게 비율로 말해줘야지, 지진이 10번 일어났어요, 20번 일어났어요, 이렇게 경우의 수로는 아무것도 판단할 수 없는 거예요. 지진이 일어날 확률이 90%, 빨리빨리 대피하셔야죠. 그렇죠? 그래서 확률이라는 단원이 중요하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지금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확률은 뭐예요? 비율이에요. 비율로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 비율을 언제 배웠어요? 또 이렇게 지금 보시면 전체분의 어떤 특정 사건인 거잖아요. 그쵸? 이거 뭐예요? 1학년 때 배웠던 상대도수랑 또 똑같습니다, 이게. 그래서 자, 어떤 사건이 일어날 확률을 보통 우리 P라는 기호를 이용해서 나타내는데, 사건 A가 일어날 확률 P는 전체분의 그 사건이 일어나는 경우에서 이렇게 비율로 표현하는 거예요. 중학교 1학년 때 배웠던 상대도수입니다. 그렇다면 여기 아까도 말씀드렸죠? 곱하기 100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퍼센트 되는 거죠. 퍼센트. 그렇죠? 예. 자, 그 다음에 그렇다면 경우의 수를 구할 수 없는 도형에서는 어떻게 확률을 구해요? 요거 참고로 넓이를 구해주시면 됩니다. 전체 넓이 분의 그 해당되는 넓이, 이렇게 비율로 이것도 도형에서도 확률을 구할 수 있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확률은 어떠한 성질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사건이 일어날 확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P로 표현을 하는데, 이 사건이 일어날 확률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다. 곧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 사건의 확률은 0이고 반드시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다, 일어날 수 없다라는 거죠. 반드시 일어나는 사건의 확률은 1이기 때문에 어떤 사건에 일어날 확률은 0과 1 사이에 존재한다는 건데, 이것도 예를 잠깐만 드리면 이런 거잖아요. 검은 공이 5개가 있어. 여기서 흰 공이 나올 확률 5분의 0이죠. 그러면 절대로 5분의 0이 되면 확률은 0이 되는 거고, 검은 공이 5개 있는데 여기서 검은 공이 나올 확률은 5분의 5잖아요. 그럼 1이 되겠죠. 1 반드시 일어나는 거 5분의 5, 1 검은 공 5개밖에 없는데 거기서 5 검은 공을 뽑을 확률은 항상 일어나는 사건이고, 검은 공이 5개 있는데 거기서 흰 걸 뽑는 건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사건이잖아요. 그러니까 0과 1 사이에 있기 때문에 확률이 음수가 나온다, 확률이 1이 넘어간다, 완전히 잘못 구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확률은 항상 0과 1 사이에 존재하며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확률 0, 반드시 일어날 확률 1, 이것도 꼭 기억해 두세요. 어떤 경우에 0이고 어떤 경우에 1인지 뭐 예제로 상식에 많아요. 주사위를 던져서 7이 나올 확률 0이잖아요. 그렇죠? 주사위를 던져서 1부터 6까지 나올 확률 1, 뭐 이렇게 간단하게 다시 한번 제가 설명드렸으니까 무슨 말인지 아실 거고, 그 다음에 어떤 사건의 확률은 0과 1 사이에 있다. 그래서 확률에 대해서 잠깐만 추가 설명을 잠깐 드리면, 확률이라고 하는 거는 일어날 가능성이 같은 여러 개의 경우의 수를 비율로 나타내는 거예요. 예를 들면 동전하고 주사위를 동전에서 주사위에서 이렇게 서로 일어날 확률이 서로 다른 거 안 됩니다. 예를 들면 주사위 같은 경우도 직육면치 같은 거 던지시면 안 돼요. 직육면치는 넓적하기 때문에 던져면 넓적한 쪽으로 더 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건 일어날 가능성이 같지 않아요. 일어날 가능성이 같다라고 하는 것은 동전처럼 앞면 뒷면
던지면 어떻게 던져도 이쪽이 나올지 이쪽이 나올지 예측할 수 없는 거잖아요. 이렇게 똑바로 쓰는 일은 없겠죠. 그렇죠? 그거는 확률에 넣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아까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증용면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정용면체를 던지셔야죠. 그러니까 주사위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확률을 구할 때 동전이나 주사위를 많이 하는 거고, 또 크기나 모양이 같은 쇠구슬, 뭐 공, 카드 이렇게 크기나 모양이 같다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 이유는 일어날 가능성이 같아야 하기 때문이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아주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좀 얘기를 해봤습니다. 그 부분 빠진 것 같아서.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확률이 0과 1 사이에 존재한다는 거 알 수 있었고, 어떤 사건이 일어나지 않을 확률도 있어요. 일어나지 않을 확률을 보통 Q라고 표현을 해서, 일어나지 않을 확률은 1 빼기 P, 곧 1에서 일어날 확률을 뺀다라는 얘기인데, 왜? 확률은 전부 뭐? 최대가 1이잖아요. 1. 그러니까 어떤 확률이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게 무슨 말이냐 하면, 예를 들면 뭐 1부터 10까지 카드 중에서 3의 배수가 안 나올 확률, 이런 거예요. 나오지 않을 확률이에요. 그럼 3의 배수가 안 나올 확률을 3의 배수 이렇게 빼서 세는 게 아니라 3의 배수가 3개가 있는 건 금방 알잖아요. 그렇죠? 3의 배수가 아닐 확률 이럴 때에는 1 빼기 10장 중에 3의 배수가 몇 개예요? 3개잖아요. 그럼 1 빼기 10분의 3에서 3의 배수가 아닐 확률은 10분의 7 이런 식으로 구하자는 거죠. 예를 들면 A라는 사람이 어떤 회사에 취업할 확률이 3분의 2예요. 그렇다면 취업을 못할 확률은 1 빼기 3분의 2에서 3분의 1 이런 식으로 일어나지 않을 확률은 1에서 일어날 확률, 이게 구하는 게 훨씬 쉽기 때문에 1에서 일어날 확률을 빼서 구해주면 되는 거고, 따라서 일어날 확률과 일어나지 않을 확률은 합쳐서 1밖에 되지 않겠죠. 일어나지 않을 확률과 절대 일어나지 않을 확률이 서로 다르다는 거 아실 수 있겠죠. 얘랑은 의미가 다른 거예요. 이거는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데 일어나지 않을 확률이죠. 안면이 아닐 확률 이런 의미입니다. 아셨죠? 안면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근데 아닐 확률, 요것이 바로 요 네 번째고, 이거는 동전 던져서 이렇게 쓸 확률 이런 것들에 해당되는 거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고 보고요. 자, 다음 시간에 확률 계산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